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이 앞에 지금 보이시죠? 소니에서 나오는 이게 뭐지? 알파7C. 알파7C 네. 카메라하고 렌즈 3종 마이크하고 이렇게 지금 소니에서 아이워너지라는 프로모션을 좀 진행을 했었었는데 거기 체험단에 제가 이제 뽑혀가지고 요만큼의 유튜브 촬영을 하는데 꼭 필요한 카메라, 렌즈, 마이크 그리고 거치대까지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리뷰를 해볼 수 있는 이제 기회를 얻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타 제품하고 어떤 이제 비교도 해볼 거고 그 영상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촬영을 해볼 건데요. 많이 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장비를 제가 가격을 따져보니까 대략 한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한 700만 원 이상. 그렇죠. 예, 상당히 좀 됩니다. 네, 그죠. 이렇게 언제 계산해 보셨어요? 제가 이거 이제 계산해보니까 대충 한 700만 원 나오던데 가격표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이 거의 이 소니가 제가 봤을 때 통이 되게 큰 것 같아요. 한 700만 원 돈을 진짜 뭐 저를 뭘 믿고 빌려주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은 빌려서 작업을 해볼 겁니다. 바디가 2대 나와가지고 현재 지금 촬영 중인 게 이 알파7C 모델로 지금 촬영 중이고요. 오늘은 물건이 와서 이거를 언박싱을 해보고 외형을 보고 느낌이 어떤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언박싱을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디부터 좀 뜯어보도록 할게요. 와, 이렇게 새 거를 한번 뜯는다는 게 새거 뜯는 기분이- 정말 오랜만이네요. 정말 그 뜯을 때 희열감. 한번 뜯어보시겠어요? 아니요. 이건 주인이 뜯어야 됩니다. 아니 뭐 예. 저는 렌즈를 하나 뜯겠습니다. 일단 바디는 아, 우리 메인 우리 작가님께서 뜯어주시고 또 양보를 해주셔서 제가 또 네,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오 칼을 또 너무 무식한 걸 준비를 해가지고 아 원래 사시미 정도는 돼야 되는데 뜯는 게 쉽지가 않네. 상남자스럽게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오, 그래도 이렇게 박스에 이 물봉실이 붙어나는 거 좋네요. 그렇죠. 이게 있어야 또 박스 뜯는 맛이 나기 때문에. 이거 없는 브랜드도 좀 있거든요. 자 먼저 박스를 오픈을 제가 해보니까 이 보증서하고 매뉴얼 등이 이렇게 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일단 앞에다가 좀 차례대로 좀 놔볼게요. 이거 하고 그리고 이게 충전기 그리고 스트랩 그리고 배터리가 하나 들어가 있네요. 배터리는 NFF FZ100. Z100. 네. 이게 지금 M3에 들어가는 배터리죠. 소니 풀프레임 라인 전부터 그게 들어갑니다. 아, 소니에서 사용하는 풀프레임 라인은 다 이 배터리를 사용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리고 번들 렌즈 이렇게 이게 28mm에서 60mm 이제 커버되는 이제 번들 렌즈.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일단은 뭐 이렇게 알파7C 바디. 좀 이따 이거는 이제 차근차근 한번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거 앞에다 좀 놔두고 박스는 제가 좀 다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 뜯어보고 싶으시대요? 23mm F2.5. 24mm. 24mm.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칼을 잘 써요. 아, 역시 상남자 스타일로. 저희가 지금 박스를 좀 뜯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일단은 박스를 그냥 다 뜯었어요. 다 뜯은 다음에 설명을 드리는 게 좀 빨리 설명이 될 것 같아서 앞에다 물건을 다 한번 깔아봤거든요. 24mm 뜯으셨죠?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23mm F8이구나. 이게 느낌이 정말 작고 가벼워요.
가볍고 만듦새가 아무래도 G렌즈가 이렇게 좀 단단합니다. 그다음에 버튼을 보시면은 여기 초점 고정 버튼. 소니 렌즈 군이 어떻게 돼요, 보통? 보통 일단 일반 렌즈가 있고요. G 렌즈, 사이즈 렌즈, GM 렌즈가 있거든요. 저가형 렌즈군이 따로 있고, 사이즈 있고, 그다음 G 렌즈 있고, 그다음에 GM 렌즈 이렇게 네 가지 라인이 있고. 근데 지금 사이즈는 아마 마지막으로 한 게 50mm f2가 사이즈인데 그 이후로는 나오지 않는 거 보니까요. 이제 사이즈 렌즈군은 이제 더 이상 안 나올 것 같아요. GM 렌즈가 이제 최고급 라인인 거고, G 렌즈가 이제 중가 라인, 중고급형. 중고급형. 그러니까 중가라고 하기에는 마감이라든가 화질이라든가 이런 게 워낙 좋기 때문에 GM 렌즈에 있는 기능들이 다 있어요. DSLR에 사용하던 그런 단렌즈보다는 아무래도 사이즈 자체가 제가 많이 줄어들어갖고 동급 DSLR 렌즈보다는 확실히 가볍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GM 1.4 렌즈 옛날 DSLR 시절 엄청 컸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예전에 쓰던 24mm하고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그 캐논의 이사벨, 그러니까 이사벨 렌즈나 이런 거랑은 크게 큰 차이는 안 납니다. 그때는. 얘는 고급 라인이고 조리개 수치 밝은 렌즈를 가다 보니 얘도 어차피 커질 수밖에 없는 건데, 요번에 나온 요 3종 렌즈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적당히 절충을 한 거죠. 크기 작게 하면서 최소한의 화질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기능은 또 다 때려놓고 나온 렌즈 같아요. 완성도가 상당히 좀 높아 보이고 무게는 가벼운 쪽에 속한다라는 거 정도. 그리고 요 지금 렌즈가 이제 40mm하고 50mm인데 요게 좀 특이한 점이 있던데. 이 후드 자체가 있는데 얘는 이제 이렇게 튀어나왔죠. 이렇게 주둥이 모양으로 나온 후드라 그럴까?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런 후드는 굉장히 비선호합니다. 모양 자체가. 근데 좀 아무래도 없어 보여. 이게 이렇게 후드를 분리를 해서 저런 그 24mm에 있던 밥그릇 후드 같은 거를 쓰면 좋은데, 이 40mm나 50mm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화각이 FOV가 좁으니까 이런 돌출 후드를 적용을 한 것 같아요. 물론 이 후드를 사용을 함으로써 이렇게 난반사에 의한 플레어나 이런 거는 좀 억제가 될 것 같기도 해요. 모양으로만 봤을 때는 그런 기능 때문에 이런 후드를 좀 택한 것 같아요. 외형이나 크기 뭐 이런 거 동일합니다. 여기 이제 수동 자동 초점 전환 스위치가 있고, 여기는 이제 락 버튼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클릭온이라고 그래갖고 포커스링 돌릴 때 드르륵 걸리는 거를 완화해주는 그런 스위치도 있고, 그다음에 조리개 수치를 여기 수동으로 또 조절을 할 수 있는 조리개 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오토로 놓고 쓰니까 오토로 바디에서 조절하는 걸로 하는데, 이걸 이렇게 조정을 하면은 F2.5부터 그 다음에 F22까지 우리가 수동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제가 좀 보니까 이 최대 조리개 수치가 좀 틀린 것 같아요. 지금 보면 24mm 같은 경우는 최대 개방일 때 2.8. 그렇죠. 요 40mm하고 이 50mm인가? 네. 50mm는 최대 개방이 2.5. 네. 그 최대한 개방했을 때 조리개 수치가 약간 좀 틀리다라는 거 정도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24mm 렌즈하고 이 40mm, 50mm 렌즈, 외형상 봤을 때 가장 큰 차이점, 후드가 네. 좀 차이가 지는데, 아까 테스트 해보니까 이 후드를 여기다 꼽을 수가 있더라고요. 구경이 이제 같으니까. 그래서 이 후드, 이 항아리 같은 이런 후드가 좀 너무 없어 보인다 하시면은 이런 밥그릇형 후드로 갈아 껴서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같이 이 바디에 들어가 있는 번들 렌즈. 이 번들 렌즈, 이게 좀 특이한데, 이게 작죠? 근데 무게는 단렌즈보다 살짝 무거워요. 이거 아까 어떻게 했었었는데? 돌려요. 돌려. 세게 좀 더. 이게 다 들어가 있다가 이 28mm 영역쯤 되면 네. 이렇게 튀어나와요. 그리고 이제 준비되겠죠? 그리고 다 쓰면 보관할 때. 보관할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들어가서 보시면 거의 번들 렌즈하고 이거하고, 그러니까 요번에 저 3종 렌즈가 나오기 전에 이제 저 번들 렌즈가 먼저 출시가 되긴 했는데, 저 번들 렌즈를 나오면서 이렇게 앞에 보시면 알겠지만 렌즈 3종도 크기나 외형, 구경이 동일합니다. 보관 시에는. 줌 렌즈도 보관 시에는. 이 소니에서 알파7C를 출시를 하면서 개인 블로그나 1인 촬영의 특화 렌즈로
만든 게 아닐까. 전문적으로 이제 아예 쓰자. 그렇기 위해서 약간 특화된 렌즈를 만든 거죠. 그래서 아직 찍어보진 않았지만 화질이 기존의 이제 서브 파티 저가 렌즈에 비해서 업그레이드 됐을 테고 분명히.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이제 가격이 거의 3배잖아요. 서브 파티.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게 확실하게 비례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우세하지 않을까. 네. 거기다가 하나를 더 얹는다라고 하면 서브 파티 렌즈들은 동영상 찍을 때 그 모터 소음이 항상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렌즈의 그런 구동 포커스 모터 이제 구동 방식을 보면은 옛날부터 뭐 초음파 모터 다음에 뭐 이제 스태핑 모터 그다음에 리니어 모터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했는데 이제 그 동영상에서는 그 초음파 모터가 아무리 조용을 하다 그래도 이렇게 약간의 구동 소리가 다 들어갑니다. 왜냐면 걔네들은 영상용 렌즈가 아니고 사진용. 사진, 그러니까 스틸 사진용에 특화된 렌즈이기 때문에 그런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속도가 영상 쪽으로 빠른. 네, 속도만 빠르면 되니까. 근데 이게 이제 동영상이나 이런 걸로 이제 우리 이제 미러리스나 이런 DSLR 카메라도 주 목적이 이제 동영상 쪽으로 많이 바뀌다 보니 그거에 이제 충실하기 위해서 저런 이제 최대한 저소음, 빠른 구동 그런 걸 위해서 부드러운 포커스. 리니어 모터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적용이 돼서 이제 가격도 비싸지. 저는 뭐 거겠죠. 구동 방식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조용하다라는 거죠. 렌즈를 봤어요. 그렇죠. 제가. 그 외에 이제 소니에서 또 지원을 해준 게 있습니다. 또 셀카봉인데 카메라용 셀카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삼각대 대용으로 사용도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리모컨 기능이 있어가지고 사진, 동영상, 그리고 줌, 그리고 커스텀 버튼이 있어가지고 바디를 직접 만지지 않고도 활용이 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거 제가 좀 기대를 하는 게 여기다가 소니에서 광고하는 거는 카메라에 있는 흔들림 방지 기능하고 이걸 같이 활용을 했을 때 짐벌이 필요 없을 정도의 어떤 그런 성능을 낸다라고 소니에서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네. 그냥 아무래도. 그거 찍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짐벌이랑 제가 이거랑 좀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과연 성능이 진짜 그 광고에서 하는 것처럼 효과가 좋다라고 하면 진짜 뭐 이거에 저 카메라에 저 렌즈 쓴다 그러면 뭐 더 바랄 게 없죠. 지금 제가 들고 다니는 장비의 거의 한 반 정도가 줄어드는 건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요 뭉치가 있죠. 네모난 요 조그만 뭉치하고 요 옆에 있는 것들은 마이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두 가지가 이제 무선으로 쓸 수 있는 마이크가 있고 이렇게 유선으로만 쓸 수 있는 마이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바디 하슈에 얘가 이제 리시버고 얘가 이제 마이크입니다. 그래갖고 얘 같은 경우에는 바디 하슈에 넣어갖고 전원을 사용을 하고 얘는 따로 이제 충전을 이용해서 이제 여기다 대고 이렇게 이렇게 마이크를 하면은 녹음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액세서리로 이렇게 이제 바람 소리 이런 거 없앨 수 있는 털 뭉치? 노이즈 좀 억제하는 그런 게 들어 있고요. 무선 세트고 그 외에 이렇게 유선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스테레오 마이크 또 이제 요번에 이제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하슈에 붙어서 이 마이크로 이제 하는 건데,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이 유선 이게 핀 마이크라 그러나요? 네. 요게 또 체결이 또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렌즈 체결부터 렌즈 체결 전에 배터리 체결부터 좀 해보죠. 밑에 락을 푸시면 이렇게 열립니다. 배터리를 체결을 해주면 이게 보통은 이하고 락 버튼을 다시 하나요? 네. 원래 하는 거야? 그러니까 캐논이나 다른 거는 저기 이제 스프링 방식으로 돼 있어갖고 그냥 자동으로 락이 되거든요. 근데 얘는 수동으로 그 락을 해줘야 되잖아요. M3. M3도 수동이에요. 좀 아까 제가 빼봤는데 수동이는 오막삼 쓰거나 그럴 때는 그게 스프링이 달려 있어 스위치가 있어갖고 그냥 누르면은 찰칵하고 잠겼는데 얘는 수동으로 잠겨야지 되더라고요. 아무튼 배터리 체결해 주시고 락을 네, 수동으로 채워주셔야 잠겨줘야 됩니다. 24mm. 자, 이제 첫 전원을 한번 켜볼게요. 전원 버튼이 위쪽에. 기존 알파 시리즈하고 동일합니다. 처음에 키면 언어 설정부터 네. 일단 한국어. 오케이. 근데 터치가 안 되거든요.
메뉴 선택이나 이런 거 되는데 입력이 안 될 거예요. 터치가 안 돼요. 이거 여기 메뉴 버튼으로 눌러서 해주셔야 돼요. 아, 이 전자제품, 전자사의 소니가 참 그런 거에 아끼다니. 이상하게 소니가 터치에 좀 인색하더라고요. 카메라는. 왜 그렇게 만들었지? 아무래도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뭐 이렇게 몸에 이렇게 쓸린다거나 그러면 그때 혹시라도 왜 우리 핸드폰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전화 걸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터치가 계속되만. 그런 것 때문에 그런가? 근데 이거 좀 불만이 좀 많더라고요. 기존의 풀프레임 라인들은 슬롯이 2개인 경우가 많았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듀얼 슬롯으로 다 돼 있죠. 얘는 지금 슬롯이 하나예요. 이거 CF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거 SD 카드. SD 메모리. 알파 7 MC 이후로 소니의 불만이었던 그 틸트 액정에서 이게 회전식 액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이거 아주 좋아하던데요. 일단은 이게 이 카메라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셀카를 찍거나 뭐 그럴 때 볼 수 있게 한다는 게 좋죠. 저도 이 스위벨 액정이 그런 거에 장점은 있죠. 촬영을 하다 보면 혼자 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혼자 들고. 뭐꼭 들지 않더라도 삼각대 세워놓다 하더라도 내가 제대로 찍히는지 그리고 M3 같은 경우 동영상이 30분밖에 안 찍혀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 이게 끊어졌는지 알 수가 없어. 앵글이 돌아가니까 이걸 가지고 이렇게 셀카를 하면서 촬영이 이제 가능한 이제 장점이 있는 거죠. 크기를 좀 작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뷰파인더가 끝에 조그맣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사진 찍으시는 분들한테는 또 되게 불편하실 수 있어요. 어르신들 아주 싫어하시죠. 노안이 좀. 근데 지금 보면은 그 뷰파인더 안에 그 품질은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기존의 이 A7 M3나 이런 모델들이 이 안에 있는 그 뷰파인더 안에 스펙이 낮아갖고 굉장히 그게 다들 불만이었거든요. 이 M3 쓸 때 가장 불편한 게 뭐냐면 이렇게 영상을 우리가 짐벌로 찍잖아요. 손으로 못 찍어 이렇게 그렇죠. 무겁고.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우리 핸드폰 촬영하듯이 이게 돼. 짐벌. 없죠 그거. 이 더운데 막 짐벌 들고 카메라에 막 아우 막 진짜 한 10분만 들어도 막 죽을 것 같은 거야. 막 사람들이 막 불쌍하게 쳐다봐 나를. 혼자 떠들면 쟤는 뭐는 하는 걸까? 막 이러면서. 자, 와 이거 진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일단 요거 좀 한번 채워보도록 하죠. 이게 안 길어도 되는 게 24mm. 그렇죠. 광각이다 보니. 이 생각보다 24mm가 되게 감각이네. 알파 7C 모델의 가장 큰 장점은 뭐 액정이 되고 뭐 가볍고 뭐 이런 거 다 좋은데 가장 큰 장점은 풀프레임이거든요. 일단 풀프레임은 돼야지 더 이상 지림이 안 돼. 그렇죠. 카메라는 풀프레임이지. 카메라가 이제 광학기기들이 아니고 전자기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소형화나 기술의 발전이 너무 좋아져갖고 이런 풀프레임도 이 정도 사이즈에 이 정도 카메라가 나올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이제. 저도 처음 시작하고 나서 한 1, 2년 만에 풀프레임을 갈아탔어요. 그렇죠. 그때 첫 모델이 제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OD. 그 캐논에서 나온 OD 모델을 이제 시작으로 제가 풀프레임 입문을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별로 이제 그게 없어. 욕구가 없어. 좋거든.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아무튼 마음의 안정을. 그죠 마음에 그래도 얘 드디어 끝판왕을 샀구나. 아, 편안하다. 그렇게 했었었고 그 어차피 다 크롭 하시는 분들 다 풀프레임 한 번 정도 생각은 할 거예요. 아무래도 로망이죠. 원래 캐논을 쓰다가 넘어간 게 이에요. 소니의 알파 7 마크 3 모델을 이제 소니를 제가 처음으로 입문을 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원래는 제가 캐논 빠기 때문에 이 다른 브랜드 제품을 1도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좋다고 꼬셔가지고 제가 또 기가 얇아서 또 넘어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캐논에서 맛보지 못했던 정확한 초점. 그러니까 제가 캐논을 한 얼마나 썼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한 5년에서 한 10년 정도 썼을 거예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제가 핀에 정확하게 맞는다라는 느낌을 그러니까 몰랐죠 저는. 이게 핀이 맞은 사진인지 안 맞은 사진인지 항상 모르고 그냥 찍었었는데
소니 사진을 딱 보니까 아 이게 핀이 맞는 거구나. 칼 같은 사진들이 많이 나왔죠. 아무래도. 처음 알았어 진짜 막 사진을 막 한없이 당겨도 초점이 안 나가. 그리고 그 방대한 그 초점 영역. 요즘은 지금 성이 막 찍어서 이거 넘어가서 저는 뭐 이거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이러고 찍자 이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흔들리는 사진도 겁내 많이 나와. 근데 얘도 가볍다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래서 처음에 그 DSLR에서의 미러리스 처음에 넘어왔을 때도 진짜 이제 진짜 가볍다, 좋은 바디다 그랬었는데 어느덧 쟤도 다시 또 무거워지고 다시 저런 더 가벼운 바디가 이제 이렇게 나왔네요. 뭐 일단 바디 자체도 되게 경량화로 해갖고 잘 나왔는데 3.4 렌즈는 동영상에 특화된 렌즈로 나온 것 같아. 특히 24mm 렌즈는 근데 되게 완소 렌즈가 될 듯한 느낌이 들어요. 영상 촬영용으로는 그냥 좀 비싼 가격을 제한하면 좋은 선택 같습니다. 그래도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네 렌즈나 뭐 이런 거에 비해서는 뭐 이런 거는 껌값이죠. 뭐 그렇죠. L렌즈나 저 GM 렌즈에 비해서는 밝은 렌즈가 아닌데 왜 이렇게 비싸? 이 조리개 2.8인데 이거 왜 이렇게 비싸? 이런 선입견이 있긴 한데 제 생각에는 그런 선입견을 차지하더라도 이런 렌즈는 좀 많이 있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소니에서 나온 알파 7C 모델을 한번 처음 만져서 기능이나 이런 것보다는 외형적인 부분을 좀 한번 오늘 리뷰를 전체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잠깐 리뷰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어떠세요? 보시니까? 저는 동영상을 찍지 않으니까요. 일단은 작아진 건 마음에 드는데 그립감이나 이런 게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저거 알파 7 마크 3랑 알파 7 C를 한다고 하면 일단 저는 사진 위주이기 때문에 알파 7 마크 3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동영상을 아예 안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요거다. 네. 어떠세요? 써보시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저기 A7 III 바디하고 렌즈가 짐벌이랑 로닌이랑 다 있긴 한데 오늘 와서 아까도 준비하면서 써보니까는 너무 불편한 거야. 힘들고 무겁고. 근데 지금 하면서 전 솔직히 얘가 굉장히 마음이 가요. 여러모로 쓴다는 거는 그만큼 많이 쓸 수 있고 많이 쓸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의 퀄리티를 그러니까 그만큼의 많은 작품을 뽑아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물론 이렇게 다 준비를 해서 막 시네 렌즈, 시네 카메라에서 준비를 해서 고 퀄리티의 그런 영상을 뽑아낼 수 있지만은 그렇게 준비를 하려면 뭐 짧게는 뭐 서너 시간, 길게 뭐 며칠씩 막 장비 세팅하고 준비하고 스태프들을 만들고 이래야지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가볍고 빠른 시간에 준비를 해서 어느 정도의 퀄리티 있는 영상을 뽑아낼 수 있는 그게 최대 장점인 것 같아요. 자, 이제 풀프레임, 이거 불과 한 10년 전 바디에서 불과 이제 요게 한 3년 됐나요? 2년 된 것 같아요. 2년 됐어요? 한 2년 정도 2년 넘었지. 된 모델이고 거기서 한 번 더 지나 가볍고 작은 풀프레임 카메라 물론 화질도 이제 봐야 되겠지만 지금 보면은 거의 모든 스펙에 다 동일한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효속이라든가 ISO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근데 사실 그 정도 극한 영역까지 이걸 제가 써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ISO 1만 넘긴 적 있어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있어요? 없죠? ISO 50 놔두고 찍어본 적 있어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감독님께서 필살기를 하나 또 준비를 해가지고 오셨던데 근데 이거 실패하면은 진짜 막 어떡하죠? 이거 좀 많이 부담이 되긴 했는데 잠깐 한번 보여주실래요? 뭐 저는 뭐 써야 되니까 네. 일반적인 항공 촬영에서 이제 벗어난 그런 스피디하고 빠른 그런 FPV 촬영이나 이런 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해요. 근데 우리가 기존에는 이렇게 빠른 움직임을 하기 위해서는 기체가 좀 작아야지 되고 워낙 파손의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고급 시네 카메라나 이런 것들을 올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또 올린 다음에 이제 큰 기체 아예 짐벌을 달고 올리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약간 좀 크기를 크게 해서 이런 시네 카메라라든가 이런 미러리스 카메라를 여기다 얹고 이제 날아다니면서 촬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체입니다. 크기가 약간 좀 더 크고요. 그래갖고 기동성 있게 움직이는 그런 역동적인 촬영을 가능하게 하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고프로밖에 못 올리니까 최고 올릴 수 있는 게 고프로밖에 없으니까는 아무래도 영상이나 퀄리티에 한계가 있었지만은 이런 좀 큰 기체에 이런 A7 M3나 미러리스 바디라든가 영화나 드라마 제작이나 이런 부분에 CF 촬영에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역동적인 기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만들어 와서 이제 요걸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다가 제 A7 기체를 얹어서 영상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는 영화나 CF 이런 데서도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드론입니다. 짠! 크죠? 영상 당연히 찍어볼 거고요. 사진, 뭐 찍어야죠. 야경 같은 것도 해볼 거고. 그럼요. 드론에 이물부터 얹어서. 먹으니까요. 드론 정말 기대되는데.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건 준비한다고 떠든 건 한 여기까지고요. 남은 한 달 동안 저희가 또 꾸준히 해가지고 좋은 정보 또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오늘 저희 방송을 또 끝까지 보셨다라고 하시면 좋아요, 구독 좀 많이 눌러주시고 다음 방송 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